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보다는 더더욱 철저하게 호텔 실무 위주로 제가 강의를 드린다 이렇게 약속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납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가가치세는 크게 보시면 예정신고가 있고요.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때 얼마만 납부하면 되죠? 1200만 원 미리 선납했으니까 1300만 원만 이제 납부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고지서가 옵니다. 이 예정신고서, 예정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이렇게 보시면 이 글귀가 두 개가 써 있습니다. 보시면 자, 고지에 대한 안내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부가가치세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보다는 더더욱 철저하게 호텔 실무 위주로 제가 강의를 드린다 이렇게 약속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무슨 이유냐면 현재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피부에 좀 와 닿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직장인 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예비 창업자로 이제 전환이 되실 분들이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주 생소한 좀 세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해 보시면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세목이 이제 뒤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목이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해 놓으신다.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미리 이해를 좀 돋구시고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이번 강의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했을 때 취득부터 처분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세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취득록세 강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의를 마쳤고 이번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달에 이게 타이밍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를 마치면 양도 소득세까지 순차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는 정의와 납세 의무자, 세율까지 이렇게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납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그 고객님께 제가 부가가치세 이거를 제가 신고 납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가가치세 내역서가 있거든요. 그 내역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사례를 통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납세 절차 시간인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크게 보시면 예정신고가 있고요.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1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몇 번 내죠? 이번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과세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일반 과세자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1년에 2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이 있고 신고 납부 기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께서 이해를 먼저 돋구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좀 크게 써볼까요? 네, 1월 1일부터 여기가 이제 1월 1일이죠? 네, 1월 1일부터 여기가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을 반으로 딱 나눈 거죠. 네, 딱 나눠서 이게 전반기죠. 전반기. 그래서 1분기 과세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네. 그리고 7월 1일부터 말이죠. 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죠. 네. 12월
31일까지 이 과세 기간이 2분기,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 과세 기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과세 표준이 발생이 된다면 한 번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과세 표준이 발생이 된다면 또 한 번 납부를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말이죠. 중간에 애정신고가 있어요. 애정신고. 애정신고는 뭐냐면 이 중간에 한 번 우리가 납부를 한다 이겁니다. 한 번 납부를. 그래서 애정신고는 1월 1일부터 과세 기간이죠. 애정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딱 반절이에요. 딱 반절.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이때가 애정신고 과세 대상 기간입니다.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말이죠. 4월 1일부터 4월 25일. 부가가치세는 말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 25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25자. 매달 25일까지가 신고 납부일입니다. 25일 날이 말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연체를 해가지고 가산세를 우리가 무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매달 25일이다. 이걸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애정신고 과세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분기 중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때 우리가 애정신고 과세 기간을 설정해 놓고 언제 한번 납부하느냐?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이때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납부. 보통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지로로 오죠. 지로로. 보통 오면은 저도 지금 4월 25일까지니까 제가 어제 저는 애정신고 그 금액을 납부를 했거든요. 이제 25일 전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과세 표준이 예를 들면 이때 우리가 납부한 게 만약에 이제 1,200만 원을 신고 납부했어요. 신고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그러면 이제 전반기 1분기 과세 기간 동안 과세 표준이 발생이 됐어요. 과세 표준이 발생이 돼서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며칠까지죠? 그렇죠. 25일이죠.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확정신고 시 부가세를 납부할 게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2,500만 원이면은 예정 신고할 때 우리가 1,200만 원 미리 납부했죠? 선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차감이 얼마? 1,200만 원.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때 얼마만 납부하면 되죠? 1,200만 원 미리 선납했으니까 1,300만 원만 이제 납부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고지서가 옵니다. 2,500만 원. 그 다음에 애정 납부 차감액 1,200만 원. 그래서 얼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도착한다. 이게 사업장으로 오거든요. 사업장으로 1,3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이렇게 지로가 이렇게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지로가 오는 시점은 말이죠. 애정 납부는 저는 이제 4월 5일 날 왔더라고요.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히 도착을 합니다. 그럼 4월 5일 날 오면 4월 25일까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납부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정 신고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애정 신고할 때 1,200만 원은
근거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1,200만 원이 결정이 됐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기 한번 공부했죠? 1분기. 자, 그러면 2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2분기 때 원칙은 7월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연도죠?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역시나 2분기 때에도 애정신고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죠? 딱 반절이죠? 반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가 애정신고 과세 대상 기간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애정신고,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신고 납부,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여기 표시되어 있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고지서가 언제쯤 오겠죠? 한 10월 한 5일쯤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로가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 지나면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제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 빼기 차감된 금액, 애정 신고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거를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환급 받는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종합소득세도 환급을 받고요.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거든요. 환급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애정신고 시 1,2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1,200만 원을. 그런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 자, 확정신고할 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리 애정신고한 금액이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환급받습니까? 200만 원을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200만 원을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계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죠?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다. 역시 과세 기간도 2번이 있다. 그러면 애정신고도 역시 2번이 있다. 언제? 매 분기별 앞선 기간에 3개월. 그죠? 그러면 언제 애정신고는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분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그죠? 확정신고는 어떻습니까? 확정신고는 과세 기간이 끝난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1분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렇죠? 그리고 2분기는 어떻습니까? 과세 기간이 끝난 다음 달이니까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애정신고는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정신고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제 카피를 해왔는데요. 애정신고서가 이제 고지납부라고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고지서가 어디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호텔로 옵니다. 자택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호텔로 옵니다. 호텔로. 저도 지로가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그렇죠?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하라고. 그래서 어제 납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애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이렇게 보시면 이 글귀가 2개가 써 있습니다. 보시면, 자, 고지에 대한 안내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도, 사업자 여러분은 이걸 보셨을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건데,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금 이거는 무엇을 납부하는 거죠?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네. 예정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정신고. 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네. 징수에 보시면은, 고지서에 보시면은 이 글귀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죠.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는다고 그랬죠. 네,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시 애정 고지세액 항목으로 차감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직전 연도의 50%.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과세 대상이 끝나면 1분기 애정신고 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인데 딱 고지서를 봤더니 1,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딱 왔습니다. 고지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1,200만 원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그러면 자, 직전 연도 있죠?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납부했다는 거죠? 50%니까 2,400만 원을 납부했다는 겁니다. 2,400만 원. 2,400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세 기간에 애정신고 기간에 얼마 납부한다? 50%. 여기 써 있죠? 네.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 그러니까 얼마죠?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이 애정신고 납부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2번 애정신고 기간. 자, 이번 애정신고 기간은 뭐죠? 네, 2024년 애정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렇죠? 네. 이번 애정신고 기간에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에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애정신고 납부 기간이죠. 네, 이때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기간에 3분의 1보다 1,200만 원이죠. 네. 1,200만 원에 직전과세 1,200만 원에 3분의 1입니까?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죠. 4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애정신고하면 이번에 고지된 세금은 취소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애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또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애정신고하면 이번에 고지된 세금은 취소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1,200만 원, 2,400만 원의 직전 과세년도에 3분의 1이죠. 3분의 1.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 2,400만 원에 3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까? 8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고지된 세금이 취소된다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럴 일이 없죠. 호텔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직전 연도에 3분의 1도 안 됐어요. 지금 3개월 동안 3분의 1도 안 됐어. 그러면 매출이 엄청나게 현저하게 하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텔 운영이 잘 못 된다는 거죠. 저도 역시 저희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매출이 적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계속 애정 신고하라고
신고 납부하라고 계속 고지서가 오는 겁니다. 기간 동안 계속.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무시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첫 번째. 네. 그러면 50%죠? 50%.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제 신고 납부하죠? 12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12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겠죠? 확정 신고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왔냐면 2,500만 원.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다음 해볼까요? 네,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할 때 우리가 1,200만 원을 차감했죠? 차감해가지고 얼마 납부하죠? 네, 1,300만 원만 확정 신고 시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분기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 기간이 마쳤습니다. 그러면 애정 신고 납부할 때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이 사이에 2분기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때 얼마 나올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이때 얼마 나왔습니까? 2,500만 원 나왔습니다. 2,500만 원. 2,500만 원이 나왔는데 미리 1,200만 원을 냈으니까 1,30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에 2,500만 원을 냈으니까 여기 50% 나오겠죠. 여기 50%. 얼마 나옵니까? 1,250만 원이죠. 1,250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온다, 이겁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50%. 그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10월 1일이 딱 되면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며칠 있으면 도착하겠네. 얼마? 1,250만 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세금을 다 미리 계산을 해드립니다. 재산세는 얼마가 나올 거고, 부가가치세는 말씀드렸죠. 1분기, 2분기 해서 토탈 1년 동안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달 매출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달이 주기잖아요. 1월달 딱 끊어지고 2월달 딱 끊어집니다. 한 달씩 딱딱 끊어져요. 이때 순수익을 계산할 때 세금을 우리가 떼어놔야 됩니다. 미리 떼어놔야 돼요. 전체 세금을 M12분의 1로 나누어서 떼어놔야 됩니다. 조금씩 미리 떼어놔야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하는 달, 4월달, 10월달이죠. 그때 닥쳤을 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확정신고 7월달, 이듬해 1월달 확정신고가 딱 닥쳤을 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7월달 재산세, 또 7월달 건물분 재산세, 9월달 토지분 재산세, 또는 이듬해 이제 5월달이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직전 연도 2023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12분의 1로 딱 나누어서 떼어놓으면 이 세금을 내는 달이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달마다 순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세금 내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내 돈에 3천만 원이 순수익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1,300만 원씩 한꺼번에 이렇게 내버리면 좀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세후 수익률, 세후 순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정신고 보셨고, 애정신고 고지서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별 의미가 없다. 호텔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중요하다. 몇 프로? 50%. 네,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확정신고죠. 네, 확정신고. 확정신고도 설명을 다 드렸죠. 그렇죠? 네. 확정신고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확정신고는 1분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마친 다음 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확정신고입니다. 네. 2분기 확정신고는, 네. 7월 1일부터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며칠이죠? 네, 25자 숫자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니까. 네. 부가가치세 5자죠? 네, 5자. 네, 2월 25일, 예, 1월 25일 이렇게. 네. 그 기간이 지나면 애종신고든 확정신고든 네,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2분기 때 확정신고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업자분들은 네, 애정신고할 때 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이죠. 세금을 한 번 낼 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내니까 확정신고할 때 조금 부담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직장인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하시죠? 네. 그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환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신고. 네. 12월 달에 애정신고. 5월 달에 확정신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직장분께서는, 직장인들은. 예. 부가가치세도 역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고지에 대한 안내 말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 말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과세기간,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사례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마지막 제3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